안녕하세요. 강사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별에서 온 그녀 손혜원, 중국어로는 라이즈 싱싱다 타 순회유엔. 이번 손혜원 사건을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한 인간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 저렇게 멋지게 살아올 수 있었느냐. 참 특별한 분이다.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듯이 저렇게 허름한 창고에서 기자 간담회 하는 그녀의 배포, 용기, 자신감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동안 모은 자료 좀 수정해서 다시 녹음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에 인터넷에서 손칠 덕분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손혜원 의원 덕분에 7가지를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손혜원 의원 덕분에 목포에 근대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죠. 목포 원도심에 적산가옥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온 국민이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 손혜원 의원 덕분에 도시재생 사업을 알게 되었다. 도시재생 사업,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도시를 살리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도 많이 역점을 둔 사업입니다. 이번 계기에 많이 알려졌어요. 세 번째는 손혜원 의원 덕분에 역사와 문화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손혜원 의원 같은 분이 많아야지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이 됩니다. 그렇죠? 역사와 문화를 중시하는 국민, 그게 선진국이죠. 자, 네 번째는 손혜원 의원 덕분에 나전칠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 어릴 때 집에 나전칠기 한두 개는 다 있었죠. 장롱에. 그냥 그런갑다 생각했었는데 역시 전문가는 평범 속에서 어떤 특별함을 발견하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니까 나전칠기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손혜원 의원 덕분에 언론이 보도하는 것이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죠? 이번 언론 보도의 그 폐해, 편파적인 잘못된 보도를 보면서 언론도 저렇게 틀리게 보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온 국민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번, 7번은 제가 첨가한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손혜원 의원 덕분에 기자들의 자질과 불순한 의도로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흔히 신문 기자를 무관의 제왕, 왕관이 없는 왕, 제왕, 중국어로는 우면시왕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자란 직위는 대단한 직업은 아닌데 그 사회적 역할이나 효과가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SBS나 조선일보, 조중동을 비롯한 그런 언론들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불순한 의도로 기사를 쏟아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계기에 우리 흔히 말하는 기레기들 들의 그 성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조중동은 손혜원을 공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악의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악마의 편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위장해서 보도합니다. 그래야 다음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같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불순한 의도죠. 자, 7번째는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손혜원 의원 덕분에 인간이 매 순간 이기적인 선택이 아닌 이타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도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흔히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얼핏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 중에는 이타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도 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의술을 해줬던 수바이스라든가 저때 어떤 부산의 신부죠. 아프리카에서도 멋지게 살다 가신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뭐 된다면 저도 이렇게 멋있게 살고 싶은데 제 녹음한 이것도 이타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꼭 돈을 벌려고 해서 이걸 만든 건 아닙니다. 자, 덕분에 하는 손칠 덕분 사람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다음은 다스베이다. 최근 1월 25일 날 방영된 겁니다. 제가 나누어서 하이라이트를 1, 2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님이 이 대응하는 걸 보고 이 구역에 미친 X는 나다. 다 덤벼 이 새끼들아. 이것은 우리 정치사의 초유의 전면전이에요.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네. 다 덤벼. 내가 이 동네 미친 X야 내가.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저 기백은 어디서 오나. 손혜원 의원과 그리고 모두가 되길 원하는 조카, 모두가 되길 원하는 손의 조카, 갤러리 카페의 주인 손소영 씨를 함께 모시겠습니다. 열광적인 반응이에요. 예. 아마 선거운동할 때도 이런 반응은 못 얻었거든요. 예. 탈당을 했는데 이렇게. 자, 그거 맞죠? 이 동네 미친 X 나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문장이 바로 떠올랐어요. 야, 이거 누가 이기냐 이거? 오늘 목포에서도 다시 한번 이 동네 기자들 다 모아놓고 내가 미친 X야! 덤벼 이 새끼들아! 그거 하고 오셨어요. 네. 그거 하고 오셨고 옆에
조카. 예, 반갑습니다. 예.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예. 아, 얘기해야 되나요? 예, 예. 먼저 인사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카 1을 맡고 있는 네. 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영화배우 손소영입니다. 아, 조카 1. 네, 조카 1은 군대가 있죠. 군대가 있어요. 다음 주 제대해요. 예. 아, 제대하면 또 한번 데리고 오세요. 걔 말 잘 못해. 어려. 그 인터뷰 나온 거 보셨잖아요. 집안에서 한 일이라 저는 잘. 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얘가 그 갤러리 카페를 하잖아요. 커피를 볶아가지고 이제 지가 파는데 기자들이 물밀듯이 오는 거야. 얘네 가게에 다 앉아봤자 20명밖에 못 앉아요. 근데 20명이 이렇게 꽉 들어와서 앉아있고 밖에 또 기다리고 그러는데 이제 커피를 시키는 사람도 있고 안 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웬만하면 좀 피할 것도 같은데 한 분당 한 잔씩 시키시죠. 가게가 협소하기 때문에 1인 1주문이 원칙이라서 뭐 카메라 기자님들 뭐 뒤로 막 빠지면서 안 시키시려고 하는 분들은 다 안 된다고 하고 착석하셔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그러고는 너무 웃기는 게 기자들이 카메라를 대잖아요. 그럼 바로 포즈를 거기서 놀고 있더라고. 그 기자들하고 뭐 질문하는 거 다 대답해가면서 나 씹어가면서 그렇게 같이 놀더라고. 관련 영상이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몇 가지 정리해가지고 영상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앞에 보시면 되는데 먼저 저거 몰랐어요. 못 봤어. 처음 밝히는데 저도 거기에 근거지가 있어요. 이 집 얘기. 아니잖아 라고. 자, 보셨죠? 그 다음 하이라이트 2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도심이라는 데가 어떤지를 실제로 봐야 여기다가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발상인지 말이 안 되는 발상인지 그리고 동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부터 하나 준비했어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수미상관의 대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저기 편집해봤는데 SBS가 저 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BS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혹시 SBS 기사분도 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SBS 그 팀 안 계세요? 제가 그분들 오늘 좀 앞자리를 모셔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러면 처음부터 저한테 와서 물으시면 제가 오늘같이 아주 명명백백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왜 뒤에서 취재를 하시고 왜곡된 기사를 갖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왜곡되고 뭔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그 뉴스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제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생중계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재단에서 박물관을 짓겠다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65세인데요.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제가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너무 화가 나서 반발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좀 사납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드렸다면 그거 제가 좀 저한테 사과할게요. 대신 여러분들도 저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셨죠? 사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투기는 제가 목숨 걸고 투기와 차명은 제가 싸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이유를 다 말씀드렸지만 아니고요. 혹시 내가 모르는 이해가 어디선가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고 조심하겠습니다. 혹시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추진력과 문화에 대한 제 생각과 그리고 사람이 줄어가고 아파트화돼가는 그 지방에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바이러스를 옮겨드릴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오늘 보신 분들 계시다면 어디든지 제가 필요하다면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서 여러분들 도와주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런 소모전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도 또다시 이것이 잦아들지 않는다면 제가 매일같이 서울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날 팩트 이렇게 물어보시면 매일매일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어느 날 관심이 끊어져서 아무도 안 오시는 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목에서 말한 대로 그녀는 별에서 온 그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정치인들과는 확연히 다르고 보통의 한국 사람과하고도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별에서 오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우리한테 좋은 바이러스를 전해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요 다스베이다 1월 20일에 방영된 거 한번 끝까지 한번 찾아서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강추드립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하이라이트만 했지만.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한국 기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참교육 시간입니다. 흔히 요즘 우리 국민들이 한국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합니다. 기레기. 기자 쓰레기 준말이죠. 자, 요 사진은 오마이뉴스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자, 이 언론에서 말하던 11채가 바로 이곳입니다. 아마 토지 장군과 그걸 조사해보고 이게 11채다 라고 했나봐요. 기자면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탁상공론, 책상에서만 기사를 쓰는 그런 아주 직업정신이 결여된
그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면서 제가 그 공자의 일화가 떠올랐어요. 공자의 일화 중에 눈으로 보는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닐 수 있다. 서류에 11시가 돼 있어서도 그게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이 허름한 옛날에 정미소 했던 면화공정을 했던 이 장소가 어떻게 11시로 말할 수 있는가. 혹시 알면서도 그랬다면 정말 나쁜 기자고요. 그래서 한국 기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공자의 일화를 통해서 중국어로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한국어 해석도 있습니다. 중국어 모르시는 분들은 한국어 해석만 참고하세요. 중국어 하신 분들은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세요. 눈으로 보는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닐 수 있다. 이 문장은 HSC 5급 실제로 나왔던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아주 문장이 좋아서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날 제가 쓰려고 아마 기억했나봐요. 중국어로 眼睛看到的都未必是真的. 眼睛看到的 눈으로 직접 본 것이 看到 결과 뭐죠? 목적 달성. 눈으로 직접 본 것이 모두 未必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우리 부사 할 때 첫 시간에 부정부사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분 부정입니까? 未必是真的. 자, 예문을 이제 문장을 보면 압니다. 천천히 읽고 해석을 넘어갑니다. 一天晚上孔子看书看得很晚. 어느 날 저녁 공자는 책을 보다가 책을 늦게까지 보았습니다. 자, 看书看得很晚 전형적인 정도보 용법이죠. 동사 목적어 같은 동사 더 보. 看书看得很晚. 그죠? 공자가 책을 늦게까지 보다가 觉得有点饿. 有点 뒤에는 약간 부정적인 단어가 온댔죠. 우리 배운 거 많이 나옵니다. 有点饿 약간 허기가 들었습니다. 약간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就叫来身边最得意的学生颜回. 그래서 곧 주위에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더인 여기서는 덕이양양하는 뜻이 아니고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가장 아끼는 학생인 안회를 불렀습니다.颜回 안회라는 이 제자는 공자가 가장 아낀 제자고 가장 똑똑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안회 보고 안회를 불렀습니다. 让他把晚上吃剩的那点饭再热一热. 그대로 저녁에 먹다 남은 그 밥을 음식을 다시 데워오라고 했습니다. 再热一热. 자, 데워오라고 했습니다. 颜回把饭热好. 안회는 밥을 다 데워서 刚走出厨房 막 부엌을 나서는데 谁知外面天气十分恶劣.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깥의 날씨가 대단히 열악하다는 거. 자, 날씨가 굉장히 나쁘다. 정말 어떻게 하냐? 天气十分恶劣 이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은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狂风四起 광풍이 거센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碗里马上就落满了沙土. 그릇에는 밥그릇에는 금방 그沙土 모래흙 모래가 가득 떨어져 있었습니다. 밥그릇 위에는 颜回十分不安 안희는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怎么能让敬爱的老师吃这样脏的东西呢? 어떻게 존경하는 선생님을 하여금 이렇게 더러운 음식을 드시게 할 수 있느냐? 但
倒掉又太可惜. 倒掉 하면은 쏟아 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다오는 붓다, 쏟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粮食非常宝贵. 식량은 대단히 귀한 것이라 颜回实在舍不得倒掉. 안희는 정말로 舍不得 몸하기 아깝다. 버리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打算自己把它吃了再给师傅做一碗. 打算뭔 말 자기다 자신이 그것을 먹고 再给师傅 그리고 나서 吃了 동사러가 계속됩니다. 먹고 나서 사부님에게 밥 한 그릇을 해드리려고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가 덮여진 그 밥을 털어내고 자기가 먹고 새 밥을 스승님께 만들어 드리려고 했어요. 자, 왼쪽에 그림을 보면은 나와 있죠. 누가 이제 아내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있고 공자가 공자 선생님이 보기 와서 보니까 제자가 밥을 먹고 자기가 갖고 오라는 밥을 먹고 있는 장면. 실제로 중국에 이 이야기책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해석은 중국어 모르시는 분들이 스톱해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下面孔老夫子饿得受不了了. 자, 제가 대만에서 공부할 때는 공자를 높여서 공라오푸즈라고 해요. 공선생님. 라오푸즈가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공선생님은 어다. 배고픈 정도가 受不了면 견딜 수 없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배고팠습니다. 공자는 너무 배가 고파서 就起身出来想看个究竟. 곧 일어나서 일어나 나와서 자, 看个究竟. 자, 그 밑에 단구 표시된 단어 한번 보세요. 究竟은 우리가 보통 도대체, 대간절 이런 뜻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그런 경위, 자초지종, 결말, 결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찌된 경위인지 알아보려 나섰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러 나오다가 正好碰见颜回在吃自己的饭. 때마침 우연히 목격했다. 아내가 자신의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碰见 우연히 맞닥뜨리다. 자, 동사 뱃사에는 먹고 하고 현재 진행형이죠. 자신이 스승의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공자 非常生气, 就问他. 공자는 대단히 화가 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这是怎么回事? 이게 어찌된 일이냐? 师傅的饭你也敢偷吃? 스승의 밥을 너도 감히 훔쳐먹냐? 敢偷吃, 감히. 스승의 밥을 내가 감히 훔쳐먹다니. 颜回 외치도说. 자, 외치는 억울해하다, 억울하다. 억울하죠. 안희가 억울해하며 말하기를 师傅刚才狂风把沙土刮进碗里. 사부님, 이때 진짜师傅는 사부님입니다. 스승님. 방금 광풍이 불어서 모래가 그릇 속으로 들어갔다. 방금 바람이 세게 불어 모래가 그릇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师傅的给师傅吃是对您的不尊重. 이제 모래가 밥에 다 들어갔는데 그릇에 스승님에게 스승님에게 이것을 들여서 먹게 한다는 것은 对您的不尊重, 당신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스승님께 올린 것은 스승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에 颜回爱惜粮食.爱惜는 아끼다,珍惜하고 비슷해요. 아끼다, 소중히 여기다.
颜回爱惜粮食, 아내가 식량을 소중히 여겨서 就自己吃了, 저 스스로 먹었습니다. 식량을 소중히 여겨 제가 그냥 먹은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看个究竟, 사건의 자초지종, 경위 이런 뜻도 있다는 거. 보통究竟은 도대체 이런 뜻을 많습니다. 下面孔子仔细看了,孔子仔细一看全明白了. 공자는 자세히 살펴보고 全明白了,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十分惭愧地对颜回说, 대단히惭愧하면 부끄러워하다. 대단히 부끄러워하며 아내에게 말하기를 是老师错了, 선생이 잘못했구나. 看来 는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보아하니 그런 뜻입니다. 진짜 본다는 뜻보다는 상황을 판단할 때 쓰는 단어예요. 보아하니 这眼睛看到的都未必是真的. 이 두 눈으로 보는 것도 모두 반드시 진실이 아닐 수 있는데 何况是听来的呢? 하물며 听来的呢? 남에게 들은 것이야 말해서 못하겠니? 하물며 남을 통해 들은 것은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고 공자 선생님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连孔老夫子犯错, 우리 공자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한국 기자들은 눈으로 내가 봤다 해서 우기지 말고 실제로 끝까지 확인하고 기사를 쓰기 바랍니다. 자, 중국말로는 只看树木不看森林, 단지 나무만 보고 부분만 보고 숲은 보지 않는 그를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도 시사한 바가 크죠. 우리는 종종 오해를 잘합니다. 왜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只看一个场面不看整个过程. 한 장면만 보고 단지 한 장면만 보고 不看整个过程, 전 과정을 살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 제가 내 밥을 감히 먹어? 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내는 그 더러운 밥을 먹고 새 밥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정거 과정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한국 기자들은 기사를 쓰실 때 나무만 보고 혹은 한 장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를 보고 전 과정을 살피고 그 다음에 소신 있는 기사를 써야 된다. 한국 기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공자의 일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眼睛看到的都未必是真的. 눈으로 보는 것도 반드시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내 눈은 못 속여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게, 특히 부분 한순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저희 결론입니다. 저는 이런 손혜원 같은 이런 분이 제2의 손혜원, 제3의 손혜원이 많이 나와야지 대한민국은 정말 좋아진다 생각합니다. 가진 자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가진 자가 가난한 사람 중에서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2의 손혜원을 궁금합니다. 이분은 자신이 평생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렇게 말해주는 사람 있나요? 我们应该向他学习. 우리는 모두 그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손혜원의 사상, 철학, 사무사. 사무사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생각에 사사로움이 없다. 그녀의 생각에는 사사로움이 없다. 그녀의 생각에는 사적 이익이 없다는, 공적 이익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하려는 그런 사악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생각에 간사할 사자를 써서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 많지 않죠. 이런 분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죠? 이런 분이 사회에 묻히면 안 되겠죠. 또 다른 제 결론은 그녀는 5천만 한국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호모사피엔스다. 호모사피엔스 원래 현생 인류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분을 아까 어느 별에서 온 그녀라고 했듯이 신인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새로운 신인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한 호모사피엔스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분을 중국어로 결론 지으면은 他是一位出类拔萃的巾帼英雄. 그녀는 한 분의 出类拔萃 하면은 같은 무리 가운데서도 발췌하다, 특별히 뛰어난 그런 뜻입니다. 出类拔萃 하면은 무리 가운데서 아주 특별히 뛰어난, 정치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뛰어난, 우리 국민 가운데서 특별히 뛰어난 진구어 인형. 자, 진구어는 우리 옛날 부녀자들이 머리에 썼던 수건입니다. 두건인데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진구어. 진구어 인형 하면은 여성 영웅, 여자 영웅, 혹은 여걸, 혹은 여장부. 그녀는 같은 무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뛰어난 여장부다 라고 저는 중국어로 결론을 냅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성원하고 지지할 때 대한민국은 발전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他是一位出类拔萃的巾帼英雄. 다시 他是一位出类拔萃的巾帼英雄. 여자 영웅입니다. 아시겠죠? 好，今天讲到这儿，下课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